오늘 교육은 사업 개발비 운영 관련 교육이고요. 교육은 이제 우선 사업 개발비 관련해서 운영 지침 그리고 이제 회계 관리 안내 교육을 먼저 드리고 이후에 보존 관리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1부, 2부 나뉘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1부는 제가 하고 2부는 보존 관리 실무를 하고 있는 조소희 연구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지금 이게 줌이긴 하지만 교육 목적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저를 제외하고 참가자분들은 모두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더라도 교육 끝나고 따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공유하는 화면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2021년 사회적 경제기업 이제 사업개발비 교육으로 이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교육 자료가 다 보이시죠? 네, 공유하도록 이제 해놨으니까 이거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되겠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 교육 자료를 다 기업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이걸 못 받으신 경우에는 저희 쪽에 따로 지금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이 자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 지금 이 교육 관련해서는 오늘 일단 예정은 오후 4시까지고요. 사회적 기업 또는 말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업 개발비 지원을 이번에 받게 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운영 안내 그리고 국가보존관리 시스템 사용 안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발비 관련입니다. 사업개발비 추진 과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을 이제 하셔서 선정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4번 단계 심사 선정 단계까지 진행이 됐고 아마 지금 약정 체결까지 거의 다 되실 거예요. 지금 5번 단계 하고 있고 6번은 이제 사업 수행을 이제 하고 지원금 신청하는 단계에 이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 사업계획서 보조금 결정받은 금액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 등을 계산하셔서 최종 사업계획서를 아마 거의 다 내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군 담당 부서와 이제 협약을 맺는 거죠. 지원 약정을 체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각자비 보조금 받은 것과 자부담을 해서 돈을 지출하면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그 진행을 하면서 이제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중간 보고서를 내시면 됩니다. 보통 사업 종료는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중간 보고서는 10월까지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끝나고 나서 사업 종료 10일이네, 즉 내년도 1월 10일까지 원칙적으로는 최종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신청, 정산 등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사업계획서를 지금 보조금에 따라서 결정된 최종 사업계획서를 수정을 하셔서 이제 해당 시군에 제출하시고 그걸 가지고 약정을 체결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보조금이 당연히 지금 거의 다 신청한 금액만큼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금 받은 것만큼 해서 자부담분을 더하셔서 사업 내용과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2차 보조금 교부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주요 성과 지표를 포함해서 이 4개월비를 지원받은 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예시를 제가 첨부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산 보고서 제출 시 관련 증빙 자료 관련 부분인데요. 이따가 회계 관련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부 결제 공문, 뭐 계획서라든지 품위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래업체의 견적서, 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그 다음에 사업 관련해서 산출물들,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서 증빙 자료로서 이제 정산 보고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업 개발비를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이제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주요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걸 평가하는 이유는 이후 년도, 내년도 사업 개발비 지원 신청을 또 했을 경우에 이 전 지원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함이고, 동시에 최종 결과 보고서에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하면 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했는지, 신규 수익 모델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는지, 우리의 거래처가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올해 이제 4개월비로 이렇게 투자했으니 내년에 어떤 성과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성과 지표로 삼아서 결과 보고서에 적으시고 이후 4개월비 지원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근거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자, 약정 체결할 때 이미 약정 체결을 거의 다 하셨겠지만 약정 체결할 때 한 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는 이제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거고 이 자부담액을 먼저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을 먼저 그 보조금 받을 통장에 집어넣고 그래서 각 세부 사업별로도 자부담률이 유지해야 된다는 기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부담을 우리가 10%냐, 20%냐, 30%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업 개발비 몇 번 받았냐에 따라서 10%에서 30%까지 결정이 되며 부가세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뒤에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 개발비는 지원 기간이 12개월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신청 항목의 특성을 고려해서 회계연도 연속 체결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시로 보시면 6월 1일부터 이제 내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 시군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시군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특성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내년까지 좀 연장을 하자. 그래서 새로 약정을 좀 체결했으면 좋겠다 등의 협의를 내서 이제 시군에서 받아들여주면 그런 이제 약정 체결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최대 지원 금액 3억 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예비사회적 기업 2년, 인증 3년에서 총 5년간 사업 개발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발비 공고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나니까요. 보통 이제 5번을 신청할 수 있고 그 5번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억 원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금과 자부담 편성 비율 확인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부담이 10% 또는 20%, 30%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이제 90% 또는 70, 80%, 70% 이렇게 되겠죠. 자부담이 10%, 20%, 30% 되고 부가세는 별도로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제일 이제 뭐 어려워하시는 게 우리가 보조금, 교부 결정 금액, 보조금이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부담이 얼마냐라고 이제 계산할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이 1,000만 원이다. 아 그럼 자부담을 1,000만 원만 하면 100만 원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보조금이 만약에 2,000만 원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이게 90% 우리가 10%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 2,000만 원이 90%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을 나누기를 9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 9를 하면 10%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의 10%가 200이 아니고요. 223만, 222만 3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일 때는 111만 원 요 정도가 자부담 금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산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80% 또는 70%일 경우에 지금 잡음이 심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좋은 걸 쓰고 있는데 한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잡음이 심하면 저희 사무실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따로 지금 안내를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진행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조금이 이제 만약에 그 이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일 때 90%가 아니라 우리는 자부담을 20% 또는 30%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90% 할 때는 이렇지만 80% 할 때는 나누기 8을 하시면 되고 70%할 때는 나누기 7을 하셔서 이게 10%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곱하기 2 또는 3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자부담 금액 계산이 어렵다고 하시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 개발비 집행 시 사용 불가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삽 계획서를 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결정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수축 비용이라든지 유형의 시설 장비 구입비라든지 관리 운영비, 재료비, 교육 훈련비 등으로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고요. 삽 개발비, 삽 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금액으로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삽 개발비를 사용할 때 이제 여기 지금 심사를 할 때 저희가 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보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전에 삽 개발비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 그 성과가 어땠는지를 보고 지원을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또 비슷한 분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또 그런 것들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재 리스, 기계 장치를 임대하는 걸로 신청한 경우에 그런 자본재 구입 비용이 지원되지 않도록 이제 그 심사에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 계열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시면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약정 체결 및 사업 계획 변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군과 지금 약정 체결을 아마 거의 다 하셨을 텐데요. 여기 보면 계약 체결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 개발비 계약 체결 당사자인 경우에 이제 계약자 변경 조건을 심사를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 개발비 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업체들과는 거래할 수 없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임원 본인, 등기임원 배우자, 대표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대표자 또는 그 기업의 임원 그리고 그 가족들, 직계 가족들과는 거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부분 보시면 사업 개발비는 성격상 기업 외부의 자에게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반대급도 기술되는 것으로 내부 임직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즉 내부 임직원과는 거래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갑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나 등기 임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도 거래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셔서 각별히 지출에 이제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삽 계획 변경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웠고 또 심사를 받아서 보조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삽 계획이나 내용들이 변경될 수 있겠죠. 가장 많은 경우는 당초 견적을 받았던 금액보다 금액이 달라지게 되었다. 또는 우리가 원래 6월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어서 7월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이제 지금 약정 체결하기 전에 사업 계획 수정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약정 체결을 이미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 중에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단체, 즉 시군에서 직접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변경 신청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그래서 동일 사업 분야 내 사업 변경, 홍보물을 만드는데 이제 홍보 리플렛을 만들 거냐, 홍보 브로셔를 만들 거냐라는 것들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동일 분야 내에서 예산을 조금씩 변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보조사업을 중단 폐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는 경우,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충분히 시군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사업 내용 자체를 이제 변경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광역자치단체, 즉 경북도의 심사를 새로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홍보 마케팅으로 가는데 이제 기술 개발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이제 시군에서가 아니라 도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정산 부분입니다. 지원금은 두 번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50% 절반씩 나누어 지급하고요. 1차는 지금 약정 체결 이후에 바로 지급이 되는데 2차 교부는 1차 교부된 금액을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중간 보고를 한 다음에 잔여금을 이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이 500만 원 이하로 지금 결정된 경우에는 1차에 전액으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중간 보고가 10월까지이기 때문에 10월 중간 보고를 하고 나서 2차 지원금 신청하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로 받은 보조금을 빨리 소진을 하고 2차 지원금을 빨리 나머지 지원금을 빨리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중간 보고를 그만큼 빨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협의하셔서 나머지 지원금을 빨리 달라 그래서 사업 개발비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면 시군과 협의해 가시면 가능하고요. 사업개발비가 이제 2회 개념도, 즉, 올해와 내년까지 걸쳐서 만약에 이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만큼은 올해 내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조금 관리 부분입니다. 사업개발비는 정말 그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별도 통장으로 이제 보조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과 부가가치세에는 그 보조금 통장으로 같이 넣어서 여기 위치하여 주시고 있는데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과 부가세를 넣어서 거기에서 보조금 통장에서 사업개발비를 한꺼번에 지출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카드 사용만을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 지출은 절대 불가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부분도 이따가 말씀을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게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 계획서에 대해 받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부담을 우선 집행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세부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 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념하셔서 사업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부분입니다. 사업 종료 2개월 전 이제 중간 보고서 보통 10월 말까지고요. 종료 10일 이내 보통 내년 1월 10일까지 최종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국가보조 관리 시스템을 이제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국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출력해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에 웹 접근성, 장애인 웹 접근성이라는 것을 인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 접근성을 이제 인증받았는지를 보고 가급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지원 사업의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받은 후에 시군에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2월 또는 1월에 이렇게 현지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원금은 이제 그 지원 신청을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하셔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올해 사업개발비 보조금을 이제 약정 체결하셨을 거고 이제 신청을 아마 하셨거나 해야 되는 단계일 겁니다. 그럼 통합정보 시스템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C군에서는 20일 이내에 이제 그걸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사항을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금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부정수급 병원이 발견되면 이게 이제 다른 지원금까지 다 분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통합정보 시스템에 이제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통합정보 시스템은 지원금 신청하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보전관리 시스템과 별도인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부분인데요. 뭐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고 나중에 매뉴얼로 한번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부정수급이 있으면 뭐 다른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돼서 이제 뭐 같이 약정 해지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조치, 뭐 경고 조치, 주의 조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뭐 내용 유형 비율을 보면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추진 일정을 달리하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 시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뭐 예산이 달라진다든지 일정이 변경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군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반드시 얘기를 하시고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마음대로 사업을 했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확인하셔서 우리가 기존 진행 얘기 사업 계획대로 약정 체계 같은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시군에 보고를 하시고 또는 논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관련도 아까 뭐 말씀드린 부분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국가보전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되고요.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정산 보고서 이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 중에 이제 사업 계획서, 지원 약정서 등 사업 관련 서류 게시, 비치 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계획서를 어쨌든 수정을 해서 지원 약정을 체결하는데 이거를 시군에 이제 하고 나서 잘 보관하신다고 어디 넣어두시고는 어디 있는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검을 나왔을 때 보통 보자고 하면 사업 계획서하고 지원 약정서를 제일 먼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잘 비치하고 어디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이렇게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시는 게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기타 내용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약정 해지되는 뭐 관련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중에 뭐 특별한 거는 이제 없는데요. 다만 이게 사업 개발 그 지원금 받은 것 자체를 아예 다른 데 그냥 통으로 맡겨서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부정수급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또는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을 목적에 쓰거나 뭐 허위로 서류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뭐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을 안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고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이제 부정수급 관련해서 사실 계속적인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고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만 실수로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만약에 진짜 부정수급으로 판결이 나서 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영구적으로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서 배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제 그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꼭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계획비 관련 이제 서식인데요. 서식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신청서 계획 변경 신청서부터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계획 변경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변경 전후, 그다음 변경 사유, 구체적 변경 내용 등을 적어서 시군에 제출하시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 신청서인데 지금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시군에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시고 시군과 소통하시면서 혹시나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좀 가져와라라고 하시면 이렇게 적어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고서입니다. 중간 최종 실적 보고서 모두 양식이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예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사업 성과를 적도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상시 근로자 수 해서 신청 전월, 종료 전월 기준, 매출액을 신청 전월, 종료 전월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사업 개발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게 이 지원받기 전월 기준과 지원받고 나서 사업을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실제 근로자가 증가했는지,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쉽게 얘기하면 사업개발비 지원 성과가 극단적으로 근로자 증가라든지 매출 증가로 보여지는 부분인지를 적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 특정 시기, 뭐 7월, 8월에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다. 겨울에는 매출이 없다. 그래서 12월 달에 매출이 없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매출액을 적으시고 밑에다가 별도의 그 사유들을 적으셔서 우리 기업은 뭐 특성상 8월, 9월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신청 결혼과 사업 중에 손할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자,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은 이렇게 계획과 추진 실적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뒤에 예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 이 부분들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적 보고서에 예산 집행 실적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집행 실적은 중간 보고서를 적을 때만 적습니다. 중간 보고서를 적을 때만 예산 집행 실적을 적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적을 때 이 부분은 정산 보고서 대체되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간혹가다 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간 보고서 때만 적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산 보고서입니다. 정산 보고서는 이렇게 양식이 있지만 국가보존관리 시스템을 쓰면은 거기서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보존관리 시스템 이따 안내를 드릴 때 한 번 더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보고서 예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 예시 1과 예시 2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두 가지 예시가 조금 이제 뭐 다르게 이제 적었는데 어떤 게 더 정답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알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적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지원을 받았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만들었다. 뭐 전단지를 만들었다.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발했다. 그래서 화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근로자가 이렇게 증가했고 매출액도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사업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대비 실적들을 이렇게 적어서 달성 정도를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홍보물 제작이나 홈페이지 제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와 관련 사진들로 해서 결과 보고서를 적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평가 부분을 전체적으로 적으셨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여기는 이제 두 실적을 간단히 적으셨고 성과도 이렇게 그냥 간단히 적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계획 대비 추진 실적에서는 여기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 계획은 이렇게 현재 실적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적으셨고요. 성과를 뭐 거래 수라든지 매출액 증가라든지 근로자 숫자로 이제 해서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더 낫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작성하시는 사업 계획을 보고 결과를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이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부분입니다. 사업계획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회계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보조금들은 보통 이제 사실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도 많죠. 인건비 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먼저 인건비를 자부담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선부담하고 그것을 인건비로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문제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이 사업개발비는 어쨌든 보조금이고 먼저 기업에 돈을 주고 그걸 이제 지출하면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보존통장으로 돈을 이제 받아서 그걸 잘 집행했는지 등을 회계 서류에서 잘 증빙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통장은 보통 이제 보존통장, 자부담통장, 회사 일반적인 수익 지출 통장이 있는데 이 보존통장을 따로 만드셔야 되고 자부담통장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보조금통장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익 지출 통장에서 보존통장으로 자부담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넘겨서 사업자비를 한 번에 지출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출하는 방법은 지출 이제 뭐 계좌이체라든지 카드로 결제하도록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업자인 보조금 통장에서 자부담 통장 별도로 뭐 할 필요는 없고요.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조금과 자부담 회계 서류는 다만 별도로 정리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한꺼번에 지출했다라고 하면 그마저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출했으면 한꺼번에 지출한 거에 따라서 다만 회계 서류상에 지출결산나 품위서 등의 자부담이 얼마인지 보조금이 얼마인지 등을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정산하는 데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출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카드 결제 영수증, 이체 확인증, 뭐 거래 명시장 등 적격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되는데요.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실 별로 증빙할 서류가 없어요. 카드 결제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체 확인증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카드 결제를 했거나 뭐 계좌이체를 했거나 어쨌든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품목들이 포함돼서 결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거래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거 세부적인 거래 내역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수증 날짜 같은 것도 꼭 확인을 잘 하셔서 일치하도록 해야 되고요. 회계 지출 방법은 뭐 보통 이제 비영리 법인이 이렇게 이제 지출을 하는데요. 뭐 일반적인 기업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정산 과정 서류에서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과정들을 기본적으로 거치는 절차들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제를 막고 지출하는 과정들에 대한 서류를 챙기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서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별로 지출 건별로 순서로 만드셔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홍보물을 만드는데 홍보물 만드는 업체에다가 만약에 5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카드 결제했냐 계좌이체했냐에 따라서 그런 서류들을 잘 챙겨주시고 계약서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챙겨서 이제 올해 한 건당 이런 서류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보통 이제 개발하는 경우에 견적서를 이제 뭐 금액이 몇백만 원 단위니까요. 계약 서류를 이렇게 같이 해서 동산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3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뒤에는 국가보존관리 시스템 방법인데요. 이게 정산 과정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국가보존관리 시스템을 쓰는 게 사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시스템인데요. 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국가보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신한카드사입니다. 신한카드사에서 그 고용부와 협약을 해서 국가보존관리 시스템을 쓰도록 하고 있고 신한카드사에서는 이 사업 개발비를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들을 위해서 별도의 연구 개발비 통장이라는 것을 개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신한은행 가셔서 그 계좌를 개설을 해서 이 사업 개발비를 받고 그걸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카드까지 그쪽에서 발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존관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그 내역이 금액이 등록이 됩니다. 실제 세부 내역은 등록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다만 우리 경북에 있는 신한은행이 많지가 않아요. 대도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일반적인 농협이라든지 또는 뭐 대구은행 또는 기타 은행에 가셔서 다른 그 계좌를 만드셔도 가능한데요. 다만
거기서 계좌를 만들고 카드를 만들어 쓰신다 하더라도 그 내역이 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일이 다 따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채압이라는 게 카드 결제보다는 계좌 이체를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계좌 이체를 하는 계좌 이체만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별도의 카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만 국가보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일일이 그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등록을 꼭 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따라서 이제 신한은행을 꼭 만들어야 된다, 신한카드를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시군을 통해서 하시고요. 지금 이 국가보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계좌는 만드실 수 있어요. 신한은행 계좌를 만드실 수 있고 카드까지도 만드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가 있든 계좌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군에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잠깐만 5분만 쉬고 국가보존 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하는 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저희도 음소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가수설기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조소희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실 때 사용하는 국고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사이트를 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수행은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 가입이나 절차적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행기관 사업비 시스템 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인데요. 자료집 47페이지입니다. 자료집에 있는 주소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아이디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자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정보 입력을 작성하는 란이 뜹니다. 이걸 작성하고 입력하시면 보조사업비 카드 시스템 사용자 등록하는 이제 또 뜹니다. 여기서 사업 책임자인 대표님의 정보를 입력하고 아이디를 저장한 후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료지 47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최초로 로그인할 때는 개인정보 동창이 뜨는데요.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지 48페이지, 49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상단에 인증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인증 과제 사업을 선택하면 과제명이 뜹니다.
혹시 사업이 지금 화면처럼 배정되지 않았을 때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사업 등록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여기 과제명이 뜨면 사업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인증 방법은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있고요. 인증하면 사업 연결이 됩니다. 메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이런 공지사항이나 사업 등록 관리, 집행 내역 관리, 여러 가지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 수행 중인 사업을 좀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수행 중인 사업을 눌러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발비 사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업 정보 관리에서 이 보조금 결정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금액이 잘못됐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지자체에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카드 신청 방법입니다. 우선 카드 신청 관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화면이 뜨는데요. 보조금 수령 계좌를 신한은행에서 개설한 기업도 있으실 텐데요. 이때 사업비 카드를 신청하고 수령 받으셨을 때는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책임자가 있고요. 책임자를 선택하시고 여기 위에 카드 사업 연결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발급받으신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카드 인증을 누르고 카드 사업 연결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스템에서 사업비 카드를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자료집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업비 카드 집행 내역 등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5페이지입니다. 집행 등록은 보조금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 수행 중인 사업 상태에서는 집행 내역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집행 내역, 기업 명예, 집행 내역 등록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집행 내역 등록에 전문 계좌 이체 내역 등록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전문 계좌 이체 내역은 보조금 결정 정보에서 사업비 은행과 계좌번호가 등록된 경우 출금 내역이 제공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혹시 작성이 되어 있어도 전문계좌 이체 내역 등록에 자동으로 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자료집 46페이지에 있는 신한카드 사업비 카드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도 집행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자료집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을 보겠습니다. 계좌 출금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역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이 이체권을 선택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산과 세목을 수정하시고 자부담을 무조건 먼저 등록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또 사업비 카드 사용 내역이 나타나는데 집행 내역은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체크를 하지 마시고 혹시 환급을 받는 기업이 있으시더라도 뭐 국세청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체크하지 말고 공급 가액과 요것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등록은 이렇게 자료집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신한은행 전문 계좌가 보조금 결정 정보에 등록이 안 되셨거나 신한은행 전문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 등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행 등록 예산은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자부담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초과 금액 예산을 보조금으로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맨 아래에 목, 세목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에 국가보조금 선택하시고 세목을 수정하셔서 집행 내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아까처럼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 후에 내역 삭제나 수정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끝나시고 나면 국고에 이자가 발생할 텐데요. 자료집 58페이지입니다. 사업 정산 관리에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 정산 총괄표가 뜨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르치고 있는 3번 부분이 국고이자 발생액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 정산 관리 탭에서는 필요한 정산 양식만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 등록 관련해서 추가 내용은 자료집 59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적인 문의사항의 경우에는 자료집에 있는 신한카드 사업비 카드 콜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 사업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역과 소셜 위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운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